오늘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하지 않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쁜 쓰레기를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쁜 쓰레기가 뭐지? 책에 나오는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차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김승호 회장님은요, 2020년 결혼 30주년으로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 여기에 컨시어지, 그러니까 안내인이 붙은 거죠. 거기다 요리사까지 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행 패키지 상품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총 9개국을 돌면서 최고급 호텔에서만 머물고 최고급 요리와 최고의 대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여행 경비가 자그마치 한국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하네요. 부럽습니다. 정말 최고의 그런 세계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여행 패키지 상품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멕시코 목축업자, 그리고 카레에서 또 음악 산업을 하는 청년 등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고가의 패키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상당한 자산가였겠죠. 그런데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마음 깊이 느꼈던 한 가지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박물관을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쇼핑센터를 가려고 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기념품을 사는 일도 없었죠. 김승호 회장님이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맞구나 싶었대요. 왜냐면 이제 막 부자가 되거나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런 여행지에 가면은 쇼핑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욕구 수준, 욕망의 레벨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해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해본 경험이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확실히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경험을 즐기고 함께 여행하는 동료들과 어울리고 또 지역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마이클 노튼이 쓴 이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책에서 제시하는 행복을 담보하는 지출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그 원칙에 의거해야 써야 정말 마음 깊이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원칙이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체험을 구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에 돈을 쓰는 것이지 물건을 살 때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노튼 교수의 말입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며칠은 기쁘고 행복하지만 내 생활에 젖는 순간 평범해진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해외여행이나 콘서트 관람, 간절했던 사람과의 특별한 저녁 식사는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이 된다. 이렇게 경험에 돈을 쓴다라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행, 여행 감상, 운동 경기 관람 등 여가 활동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김승호 회장님의 아내, 와이프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특별히 어떤 물건을 이제 사고 쇼핑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제 아내분과 같이 여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쇼핑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사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행복하거나 굉장히 순간적인 그런 기쁨만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쁜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예쁜 쓰레기가 뭐라는 거예요? 당장은 예쁘고 갖고 싶은 물건이지만 막상 집에다 가져다 놓으면 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 나중에 버리기도 아까운 그런 게 이제 이런 예쁜 쓰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여행지에 갔을 때 처음에 어떤 물건을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갖고 싶고 그래서 돈을 내서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예쁜 것은 정말 표피적인
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쓰레기로 변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났던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니엘 카너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생각에 관한 생각이에요. 우리 사고체계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 그 시스템 1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빠르죠. 뭔가를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드는 그런 본능적인 감정을 말하고, 시스템 2는 이성적인 사고,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을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런 걸 수 있는데, 이 예쁜 쓰레기가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 1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과 아내분, 그리고 같이 여행을 했던 그런 부자 자산가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서는, 그런 쇼핑센터에서 구매하는 것들은 결국 예쁜 쓰레기가 된다는 걸 알고, 그런 순간의 상황에 딱 처했을 때도 시스템 2, 이 사고체계를 발동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러시아에 여행을 갔을 때 마트료시카, 하노이에는 밀짚 모자, 일본에 가면 기모노, 몰디브에 갔을 때는 그 몰디브의 아름다운 바다를 담은 스노우볼, 탄자니아에서 본 팅가팅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되었든 모두 집에 오면은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을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 그 아까운 여행지에서 시간을 쓰기보다는 결국 남는 것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행지에서의 경험, 나누었던 대화, 추억, 사진만으로도, 그쵸? 돌아와서 집안을 채우기에도 벅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말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결국 쓰레기다. 쓰레기는 버리거나 치워야 한다. 돈을 주고 쓰레기의 예쁨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 아, 지금 시스템 원사고를 하고 있는 거구나. 딱 이렇게 알아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돈으로 가장 좋은 의자와 가장 비싼 베개를 사고, 가장 좋은 침대와 이불을 사고, 구두를 수제화로 만들어 신는데 돈을 쓰는 것이 낫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것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 부자가 되어 돈을 거느리고 살게 되면은 저절로 명품이나 물건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언론을 보면 이게 꼭 모든 부자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김승호 회장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부자가 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잖아요. 구찌, 샤넬, 에르메스 이런 마크가 촘촘한 가방을 자랑할 곳도 자랑할 이유도 점점 더 없어진다고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자랑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엄청난 김승호 회장님의 부에 비하면 정말 진짜 너무나도 작은 부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생활은 이런 김승호 회장님의 간접 경험과 또 다니엘 카너먼의 시스템 1, 2 사고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한다면 정말 진정한 부자의 모습 그대로, 그 부자의 마인드, 건전한 그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부자가 되려면 또 부자의 마인드부터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는 예쁜 쓰레기를 사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이 사라져야 돈을 버는 영역들에는 돈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들을 한 번쯤 깊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소개해 드려보려고 해요. 생명이 사라져야 돈을 버는 영역들, 이게 과연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전쟁에 관련된 회사들, 총기라든지 무기라든지 담배, 술, 마리화나 마약 같은 분야, 이런 산업들에는 돈을 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회색 지역에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 지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레카차, 이런 비즈니스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나쁜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비즈니스거든요. 필요 악적인 측면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야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나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죽어야, 다쳐야 돈을 버니까 그런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가장 큰 수입원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생기겠죠.
당연히 불손한 생각이 인간으로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참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굳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으시다라는 거죠. 추심, 부채청산, 전당포 이런 사업과도 거리를 두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슬픔이 묻어있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서술하시면서 김승호 회장님 스스로도 말씀하세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글이라고요. 하지만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산 안에 슬픈 돈이나 불행에 기초한 그런 돈을 함께 넣고 싶지는 않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나름 이런 해석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돈에 관한 전체적인 관점, 총체적인 관점, 조금 더 사회와 연관되고 생명, 환경,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돈의 관점을 좀 넓혀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돈을 쓴다면 더 많이 써보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이런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과 또 아내분, 그리고 함께 여행한 자산가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망라하고 돈의 속성,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이 두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예쁜 쓰레기를 사지 않는다. 예쁜 쓰레기 다 아시죠? 그러면은 예쁜 쓰레기를 사지 않고 어떻게 돈을 쓰신다는 건가요? 경험을 소비하는데 돈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한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생명이 사라져야 돈을 버는 영역들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우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돈을 무작정 많이 버는 그런 단편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자. 좀 더 사회와 환경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연결돼서 생각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소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